네, 아침에 잘 자요라는 말을 하는 이프로님의 용기. 아, 대단합니다. 이제 막 일어나서 열심히 하루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잘 자요라니요. 그러나 잘 자란 얘기는 여러분 잠도 잘 주무셔야 되지만 여러분의 눈 건강, 눈을 잘 관리하시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또 잘 주무셔야 또 눈 건강에도 좋죠. 옵투스가 함께합니다. 자, 그럼 오늘 아침은 진짜 심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많이들 놀라셨을 트럼프 미국 대선 후보 전 대통령이기도 하고요.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귀에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대선 판세는 어떻게 될지 또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들, 국제 정세에 관한 이야기들까지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김재천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뉴스 속보부터 막 보셨겠어요.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저도 뭐 그랬습니다만 네. 전 세계가 다 아마 그러긴 했을 그럼요. 것 같긴 하고요. 일단 오른쪽 귀입니까, 그죠? 네, 오른쪽 귀 쪽에 반통했다고 하죠. 네, 총상을 입고 그 긴급 대피를 했는데 하여튼 대피하는 장면에서 또 찍힌 사진 한 장이 네, 그 성조기가 막 파란 그렇죠? 하늘에 예, 펄럭이고 네, 그 사진 아마 저희도 아마 준비가 돼 있을 텐데 네, 혹시 뭐 보여주실 수 있으면 성조기 펄럭이고 한 손 오른손을 높게 들면서 파이트 뭐 이렇게 외치고 있고 네. 그 수행원들 뭐 경호원들이 막 또 이렇게 모셔가는 이 그림이 참 너무 잘 찍혔다. 저거는 뭐 일부러 한 뭐 1000장 정도 찍어도 나오기 어려운 사진이고요. 예. 저거는 뭐 선거 공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말 대박인 것이죠.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가 영웅적인 모습 아닙니까? 저거는요. 네. 그 저런 긴박한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되찾고 얼굴에 피는 묻어 있는데 주먹을 불끈 쥐고 싸우자 네. 하고 있는데 이 경호원들은 지금 수행해서 장내에서 데리고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조기가 파란 하늘에 걸려 있습니다. 저게 아주 압권인 것 같아요. 아이코닉 그 상징적인 어떤 그런 사진이 되어 버렸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대선 뭐 많은 분들 예상하기는 이제 끝났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뭐 다 잘 아시겠지만 네. 이 정치라는 것이 특히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 아닙니까? 네. 사실 지난번 한국의 총선도 한 달 정도 남겨놨을 때는 뭐 이러다가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거 아니겠는가 근데 2주 후에 그냥 분위기가 싹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그럼에도 미국 선거는 지금 보면은 대세는 상당히 기울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 변곡점이 지난번 대선 토론 회였었죠. 예, 이 바이든이 정말 죽을 쓰는 바람에 트럼프에게 굉장히 유리한 추세가 형성이 됐는데 네. 이번 사건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큰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정도 변곡점 나오기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트럼프에게 굉장히 우세한 어떤 그런 네. 추세가 공고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정프로 그러니까 저입니다. 제가 정프로인데. 네네. 정프로는 이제 이 뉴스를 보면서 아침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한쪽으로 확 쏠렸다고들 많이 판단하시지만 오히려 저는 이거 불확실성 커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 네. 일단 이렇게 되면 안 네. 그래도 이제 바이든 후보로서는 지금 조금 밀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든 뭐 네, 이겨볼까 이런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이 정도 사건 터지면 원사이드로 확실히 밀릴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바이든 안 돼. 빨리 내려오고 다른 후보로 교체. 이 목소리가 굉장히 커질 거고 네. 바이든 생각할 때도 이거 뒤집으려면 정말 뭔가 아주 미친 이벤트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니까 네. 그 이벤트를 버리든지 아니면 후보를 내놓는 수밖에 없다. 일단 네. 그게 하나가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트럼프에게 이 총격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한 4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아직 네. 한 달 전쯤 발생했으면 이거는 끝난 게임인데 네. 4개월의 시간 동안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이슈도 네. 요즘에 일주일, 2주일 이상 못 가잖아요. 네. 그러면 아마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극단적인 상황까지 벌어져야 돼. 이게 누구 때문이야? 결국은 트럼프 바이든이 서로 싸우면서 두 늙은 분들이 이 정치판을 이렇게 만든 거 아니냐. 네. 차라리 그 말고 새로운
리더십, 젊은 리더십 혹은 뭐 네. 통합의 리더십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쏠릴 시간이 지금 너무나 충분하다. 네. 그런 분석을 정프로는 나름 해봤습니다. 네. 충분히 뭐 개연성이 개연성 가능성이 정도로 있는 끝낼까요? 시나리오라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미국 정치의 어떤 양극화라는 거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 지지층은 결집할 만큼 결집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이제 저런 사진에서 자연스럽게 연출이 됐듯이 이 트럼프가 뭔가 이제 어떤 이 정파 정치를 뛰어넘는 어떤 그런 영웅과 같은 모습이 지금 만들어진 것이에요. 이제 네. 앞으로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뭐 15일부터 이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보를 정식으로 추대하는 어떤 그런 자리인데 여기서 뭐 바이든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 뭐 극좌 세력을 갖다 우리가 다 잡아 죽여야 돼.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내놓는다 그러면은 지금 정프로님이 내놓은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이거 정말 미국의 정치가 지금 썩어 빠질 대로 썩었고 우리가 이런 혐오의 정치를 뭔가 이제 뒤로 하고 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제 그렇다면 바이든이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가지고 네. 뭐 후보 교체론에 뭐 수긍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트럼프가 뭔가 조금 이제 어른스러운 모습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오히려 트럼프가 이제 그런 뭐 그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갑자기 이제 트럼프의 이제 타고난 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뭐 다 모든 세력들을 용서하고 우리 이제 하나의 미국으로서 앞으로 가자 이런 메시지를 내놓을 것 같지는 않은데 예. 그래도 우리 조금 우리 정치에 있어서 극단적인 모습을 이제 좀 지양하고 네. 우리가 조금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고 이런 정치적인 폭력을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 이러는 뭔가 조금 전향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다면은 저는 뭐 트럼프 쪽으로 완전히 대세가 기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캠프에서 나름대로 수기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당대회에서 내놓을 것인지 네. 계속 그랬듯이 바이든을 적으로 규정하고 나를 지지하지 않는 이 사람들과 언론 매체들을 적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지금 정프로님이 말씀하신 어떤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 네. 지금 뭐 트럼프의 전 부인이죠 멜라니 트럼프가 이제는 우리 이런 폭력, 혐오의 정치를 극복하자 이런 메시지를 내놨단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전향적인 메시지를 내놓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뭔가 조금 캄다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좀 많은 국민들이 중도층의 국민들이 저 정도면은 트럼프 뭐 맡겨도 되겠다는 생각 하겠죠, 그죠? 대통령 자리에 다시 앉혀놔도 네. 괜찮은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하면 같아요. 네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네. 혹은 바이든 입장에서는 네네. 이제 밀리는 거잖아요, 완전히. 네네네. 그러면 그래, 뭐 이번 대선은 트럼프인가 보다, 공화당인가 보다 이렇게 네. 생각은 안 할 것 같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라도 뒤집으려고 그러겠죠. 어떻게든 네. 뒤집으려고 하겠죠. 그게 바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네. 상황 네. 아니겠느냐.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뭐 있습니까? 뭐 일단 뭐 바이든으로 계속 갈 것인지 네. 아니면 후보 교체를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근데 네. 두 가지 좀 이슈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바이든의 대체제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카멜라 해리스 지금 부통령이죠. 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 네. 지금 뭐 지지율은 근소하게나마 바이든보다 높게 나옵니다. 네. 하지만 월등하게 높게 나오지는 않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교체하는 데 따른 위험이 또 따르지 있죠, 않습니까? 있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예. 특히 지금 대선이 4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확실한 카드가 아닌데 후보 교체를 했다가는 오히려 더 역풍을 맞을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바이든 쪽에서는 그렇다면은 그냥 바이든으로 가자. 이제 이런 의견도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자기만이 유일하게 트럼프를 그래도 이긴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기만이 네.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지금 뭐 교체를 한다면은 누구라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했냐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을 우리가 지금 이 4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혼란을 견뎌낼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민주당은 빨리 결정해야 돼요. 지금 뭐 후보를 교체하느니 마느니 이렇게 여유롭게 뭐 토론하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이번 주 안에 결정해서 그 결정대로 지금 밀어붙여야 된다고 그래야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바이든이 결심하지 않으면 사실 이제 불가능한 상황일 텐데 지금 바이든한테는 그 누굽니까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 같은 경우도 관두라고 하고 뭐 디즈니 같은 데서도 원래 이제 민주당 엄청 후원하다가
조건 걸었다면서요. 이 바이든 말고 다른 사람 나올 때 뭐 후원금 네. 이거 낸다 뭐 네. 등등의 네. 바이든 대통령을 좀 이제 그만하게 하라는 목소리가 사실 네.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고 네. 여기에다 바이든은 어디 공식석상 나올 때마다 실수하고 있잖아요. 네. 뭐 며칠 전에도 그 젤렌스키 대통령을 맞아요. 뭐 푸틴이라고 그러고 네. 뭐 해리스 부통령을 트럼프라고 하고 트럼프 부통령이라 그랬습니다. 아, 네. 이게 이렇게 하는 게 계속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났을 텐데 이거 네. 그대로 두고 갈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제 그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개최가 된 나토 정상회의 75주년이어서 굉장히 크게 열렸어요. 예? 거기서 이제 뭔가 반전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줬어야 했었죠. 되는데. 네, 근데 이제 그 뭐 연설을 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세계 각국의 이 지도자들과 면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서는 아주 또렷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특히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아주 힘있게 얘기를 하고 네. 아주 뭐 명료한 아, 답을 그래요? 해서 이 사람 뭐 돌아왔구나 그랬는데 이제 그런 말실수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뭔가 반전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반반이죠. 뭐 지금 영국의 새로운 이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똑똑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랬는데 끝나자마자 지금 말씀하신 뭐 강력한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 그리고 네, 조지 네. 클루니가 대표적인 조지 클루니. 친 바이든 인사예요. 맞아요. 그래서 바이든의 어떤 정치 행사에 바로 옆자리에 앉기도 하고 엄청난 모금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조지 클루니마저도 지금 바이든 후보 교체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절대로 트럼프가 돼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다음에 그런 언론 매체가 지난번 대선 토론회를 보고 너무나 실망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네. 바이든으로는 절대로 안 되겠다. 하면서 지금 후보 교체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이 나토 정상회의 끝나고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트럼프 피습 사건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후보 교체론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는 있는데 네. 또 이제 바이든 캠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정말 적합한 대체자가 될 것인지 이제 이런 의견을 계속 그게 제기하면서 너무 큰 고민이죠.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바이든으로 계속 가자 이제. 근데 이걸 빨리 결론을 내려야 돼요. 더 이상 이걸 가지고 뭐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바꾸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네. 마땅히 누가 없다는 게 제일 대체제가, 큰 문제인 네, 거죠. 네, 이게 바이든 대통령 4년간 사실 뭐 눈에 띄는 민주당 뭐 우리는 이제 미국에 살진 않으니까 좀 더 네.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바이든 말고 누구 있을까 싶으면 사실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없긴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바이든이 조금 저 대안을 좀 마련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지난번 2020년 대선에 나왔습니다. 자기는 트랜지셔널 리더 그러니까 잠시 머물고 가는 어떤 이제 그런 대통령. 그래서 차세대를 조금 육성할 것 같은 어떤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을 했는데 권력자는 그게 안 되나 봐요.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이 2022년 중간 선거에서 사실 이 집권당이 중간 선거에서는 좀 패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미국에서도요. 근데 상당히 선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밀었던 후보들이 다 떨어지고 그래서 트럼피즘이 한풀 꺾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꺾이면서 사실 이제 자기가 조금 내가 하는 게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최근에 뭐 그 CNN의 그 파리드 자카리아라는 그 아주 뭐 유명한 평론가가 있어요. 그 평론가가 진행하는 이런 3프로와 같은 이제 시사 토론 프로그램에서 그렇습니까? 1시간 정도 바이든이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대선에 다시 나오게 된 어떤 이유를 설명하는데 정말 사명감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내가 벌인 일들을 내가 아니면은 마무리 지을 사람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착각인 것이죠. 권력자들의 착각은 내가 아니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바이든이 일정 업적이 분명히 있는데 가장 큰 과오는 재선에 나오기로 한 것. 그게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죠. 네네네. 그 미국에서는 이런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에 대한 총격 사건이 사실 많이 있죠. 예전에도 많이 보면 했었죠. 예. 링컨도 그렇죠. 그랬고 네네네. 레이건도 있었고 그렇죠. 네. 또 뭐 몇 명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최초로 암살당한 미국의 대통령이고요. 그럴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명이 더 암살을 당하고요. 근데 이름이 그렇게 뭐 이렇게 유명한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기 중에 암살을 당한 대통령이
1961년이었을 거예요. 존 F 케네디 아주 유명한 대통령 기억을 케네디. 하시죠. 네네네. 그 4명이 이제 임기 중에 암살을 당하고 네. 그리고 암살 시도를 받았지만 암살 시도가 있었지만 살아난 그러니까 서바이브 네네네네. 죽지 않은 대통령이 뭐 유명한 케이스가 뭐 티오더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고 그다음에 가장 비근한 케이스가 1981년에 이 로널드 레이건을 상대로 이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재밌는 게 이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의심을 했었는데 네. 바로 그 현장에서 잡힌 그 범죄자가 존 힌클리라고 왜 당신 지금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죽이려고 했느냐 했더니 자기가 애모하는 자기가 사모하는 그 조디 포스터라는 영화 배우가 있어요. 조디 네네네네. 포스터에게 뭔가 감동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이랬다라는 것이죠. 맞아. 근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뭐 지금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아주 의연하게 대처를 했어요. 가슴에 총상을 입었는데 병원에 실려가 가지고 의사들 보고 하는 말이 당신들 그거 있잖아요. 당신 의사들 중에 민주당은 없기를 민주당은. 바란다. 그리고 이제 간호원이 자기 가슴을 만지니까 낸시한테 물어봤느냐. 그러니까 자기 그 부인 와이프 와이프한테. 이름이 낸시 레이건이었잖아요. 예. 가슴 만지는데 낸시한테 물어보고 지금 만지는 거냐. 뭐 이런 의연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지율이 한꺼번에 20%가 올라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근데 지금 정 프로님이 말씀하셨듯이 선거가 4개월 남았다라는 게 변수는 변수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이렇게 발생한 어떤 그런 우호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는 유권자들의 잔상에 상당히 오래 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올해 이 사진 이미지라는 게 굉장히 저 사진 중요하잖아요. 저거는 정말로 네. 계속 나올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미국 대선에 지금 현재 뭐 당장 내일 이제 투표를 한다면 혹은 뭐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자면 트럼프가 굉장히 우위를 점하는 거는 매우 네. 명약 관하에 보이고 네. 이제 그 확실해 보이는 건 뭐 아예 민주당 주가 돌아서거나 이럴 일은 별로 없을 텐데 네. 그 이제 스윙 스테이트라고 네, 네, 불리는 네, 네. 이런 몇몇 주들이 이제 네. 바이든보다는 트럼프 쪽으로 확 쏠릴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 주 분위기들은 특히 이제 이번에 그 사건 벌어진데도 맞아요. 그 스윙 스테이트 펜실베니아 네. 여기는 특히나 더 그 지난번엔 바이든 쪽으로 갔었던 데인가요, 여기가? 2020년 선거에서는 바이든을 찍었고요. 2016년 선거에서는 트럼프를 찍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오랜만에 뒤집힌 거예요. 네. 1990년대 초반서부터 근 20년 동안은 민주당만 찍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한 지역입니다. 펜실베니아. 그러니까, 네. 그 뭐 철강 산업으로 유명한 도시가 이제 피츠버그고 그래서 노동자 계층, 저소득 계층이 많은데 그들이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었잖아요. 근데 네. 지금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네. 근데 2020년 선거에서 한 1.2% 정도로 트럼프가 아깝게 집니다. 그러고 나서 트럼프는 승복을 안 했죠. 이건 선거 부정이 있었다. 그래서 아마 뭐 난리를 피우고. 네네네. 아마 소송도 제기하고 했는데 물론 이제 소송이 기각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펜실베니아가 특히 중요한 게 일단 트럼프는 너무나 다시 되찾아오고 싶어하는 주고 그리고 스윙 스테이트가 한 7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펜실베니아가 뭐 굉장히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일단 선거인단 수가 가장 많이 걸려 있습니다. 네. 20명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정말 선거의 향배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트럼프가 그러니까 트럼프와 지금 바이든의 지지율 차이가 그나마 바이든이 뒤집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격차이기 때문에 네네네. 바이든도 지금 전력을 다하고 있고 트럼프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양 당에서 화력을 갖다 집중하고 있고 근데 지금 펜실베니아의 이 유권자들의 표심도 상당 부분 좀 트럼프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그리고 지난번 대선 토론 이후에 네. 이 전국적인 지지율뿐만 아니라 이 스윙 스테이트의 지지율도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더 많이 나왔어요. 물론 여론조사가 이제 조금 들쭉날쭉합니다.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하느냐도 조금 따라서 다르고요. 네. 하지만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네. 그 와중에서 펜실베니아는 그래도 바이든이 조금만 더 노력을 기울이면은 바이든이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런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어려워지네요. 여러 측면으로 좀 네, 바이든한테는 좀 좌절스러운 거죠. 네. 이렇게 큰 이벤트가 터지면 그 전에 있던 뭐 수많은 또 뭐 이슈도 있잖아요. 뭐 사법 리스크도 트럼프한테 네, 있었고 네, 등등 네. 할 텐데 이런 것들은 대체로 잠자게 되는 거죠. 트럼프의 특징은 때리면 때릴수록 더 강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2023년 초반만 하더라도 네. 그 플로리다 주지사 론 드샌티스라는 사람이 대안으로 부상을 했었고 네. 그리고 호각지세를 이루고 있었어요. 아, 그랬나요? 누가 이제 공화당 후보가 될 것인가. 예, 물론 이제 트럼프가 조금 우위를 점하고는 있었지만 이거는 론 드샌티스가 극복할 수 있는 우위다. 이제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맨하탄에서 기소가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포르노스타와 잠자리를 예, 같이 하고 그래서 뭐 입막음하기 입막음을 위해서 했다, 예. 자기 회사의 돈을 그냥 빼돌려 가지고 이제 그걸로 입막음하고 그걸로 이제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인데 그러고 나서 3번의 기소가 더 있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냥 이 지지율이 그냥 껑충껑충 뛰어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 트럼프를 줄이려고 했던 시도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이것을 진짜로 사람이 뭐 천운이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정말 진짜로 몇 한 10cm만 트럼프 왼쪽으로 정조준이 됐다고 하면은 정조준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지금 무슨 차 고개를 하나 좀 보려고 고개를 돌렸기 예, 때문에 예, 이걸 예. 피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트럼프는 뭔가 지금 뭐 공격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사법부에서도 사실 포르노 배우와 잠을 자가지고 이제 회계 부정을 저지른 거 전부 다 길티로 나왔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아서 네. 7월에 형량이 선고가 될 거라고 했는데 형량 선고를 미루기로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2020년도 의회당 점거 사건을 뒤에서 배후 조정했다라는 어떤 그런 의혹 때문에 기소가 들어갔는데 그거는 지금 면책 특권을 부여해야 된다라는 게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뭐 사법 리스크도 사실 없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선 이전까지 어떤 판결도 나오지도 않고 네. 형량 선고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엄청난 사건에서 지금 살아남고 영웅시된 어떤 모습.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는 뭔가 약간은 조금 천운을 타고난 사람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어떻게 보면 미국 역사의 지금 중심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유죄 판결 나오고 혹은 뭐 그게 대통령 당선 이후에 더 뭐가 나오더라도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소추되지 않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제 유죄 빠져나가. 판결은 나왔지만 뭐 형량 선고가 지금 나온다라는 것인데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을 뭐 구속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구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공화당이 점거할 의회에서 네. 이런 것을 다 뒤집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기제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 이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도 하고 당연히 하원 뽑고 상원도 뽑아요. 상원은 3분의 1. 3분의 1. 상원은 2년마다 3분의 1을 네네네네. 교체를 합니다. 자, 그렇죠. 네. 그러면 이번 선거 전체적으로는 조금 공화당의 우세일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대통령 뽑으면서 같이 뽑으니까. 그러면 뭐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대통령 트럼프의 또 하원도 공화당이 좀 더 장악하게 되면 여러 정책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과 좀 바뀌게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뭐 큰 방향 전환이 어떤 것들이 좀 혹시 예상이 되는지 혹시 이제 뭐 저는 뭐 외교 안보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이 전반적으로 외교 정책의 기조가 많이 바뀔 것은 불보듯이 뻔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은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창출하고 관리해 왔던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지킴에 있어서 네.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동맹도 중시해야 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만들어놨던 많은 제도를 잘 활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과 중국이 전략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미국은 중국이 가지고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 자산을 2개 가지고 있다. 그게 무엇이냐? 첫 번째 동맹. 60여 개국에 달하는 동맹 및 준동맹 관계라는 것이 그 첫 번째이고 그다음에 미국이 정말로 공을 들여서 만들고 관리를 했던 국제 제도라는 것이 그 2가지이다. 근데 트럼프는 전혀 그런 미국의
고유의 이 전략 자산을 활용하지 못한 것이에요. 동맹 경시 정책 다 알지 않습니까? 네, 제도도 네, 네, 무시하고 네, 네. 일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이런 것을 다시 우리가 복원해서 미국이 국제사회에 다시 돌아왔음을 알려야 된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성과를 올린 것이 분명해요.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제가 지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자유주의 국제 질서 그게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뭐 자유주의, 뭐 규칙에 의거한 질서, 뭐 미국부터 지키질 않고 있는데 무슨 뭐 규칙에 의거한 질서냐. 근데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은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국제 질서인 것이죠. 근데 이런 질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아요. 첫 번째로.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뭔가 이 국가 자원을 투여해서 이런 질서를 지키는데 어떤 역할을 할 필요도 없다. 그냥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뭐 국제 질서를 뭐 지키고 뭐 이런 것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 나라 알아서 하는 거고. 그냥 우리의 국익이 굉장히 이렇게 편협하게 규정된 미국의 국익만을 추구할 것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한국 같은 나라는 상당히 조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한국이 사실 이만큼 지난 반세기 동안 번영을 구가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네. 판단하기에는 일단 한국 국민이 너무나 뛰어나요. 네. 이게 제가 이제 그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는데 한국 국민들이 정말 부지런하고 뛰어납니다. 이제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뭐 뛰어난 정치 지도자들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리고 뭐 재계 지도자들도 있었고. 근데 지난 50년간 한국이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국제 질서,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적인 요인으로 저는 작용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이런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 한국이 지속적인 번영을 구가하기 위해서는 정말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네. 강화하는데 한국이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네. 그것은 한국의 핵심적인 국가 이익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바이든은 죄송합니다. 트럼프는 그런데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국제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진영 간의 싸움, 대치. 그러니까 뭐 중국과 러시아로 대표되는 네. 어떤 수정주의 국가들, 뭐 독재 국가들 세력과 뭐 미국과 뭐 일본, 한국, 그다음에 유럽의 나토 동맹 국가들로 대표가 되는 어떤 자유주의 국가 진영과의 어떤 이 대결에서 이 자유주의 국가 진영이 상당히 이제 조금 이 전세가 불리해질 수 있는 것이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왜냐하면 트럼프는 거기에 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요. 일단 뭐 그런 뭐 그냥 진영 간의 싸움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할 것이에요. 또 오히려 그거는 달리 생각하면 또 좋을 수도 있는 것 같은 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뭐 교역이나 이런 게 조금 이제 서로 블록화되면서 맞아요. 약간 네네. 좀 막혀가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막 배도 막 돌아가야 되고 뭐 등등 여러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네네네. 오히려 만약에 그런 이 양쪽으로 벌어진 마치 옛날에 그 콜드워 때처럼 네네. 벌어지는 게 아니고 서로 담쌓는 게 아니고 야 됐어 그냥 우리 저 서로 돈 되는 거 알아서 자취하자 이렇게 만약에 가면 네. 오히려 더 예전처럼 그냥 다 같이 전 세계가 돈 벌자 이렇게 가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서로 막 이렇게 블록 세우고 담 쌓고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면 미국만 담 허물자고 하려나? 트럼프가 분명한 것은 네. 중국은 반드시 뭐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때려잡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확실하고. 네, 그렇다면은 뭐 사실 이 미중 경쟁 때문에 한국이 가장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 이 중국과의 경제 교류에 있어서 네네네네. 한계가 발생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한계는 더 발생할 것이에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리고 트럼프가 자기의 적성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국가들과의 교역은 훨씬 더 어려워지겠죠. 네네. 그럼 훨씬 더 중국에 대한 압박 제재 이런 거 더 심하게 그리고 할 거고. 교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되는 것이 이거는 뭐 일괄적으로 어떤 나라든지 간에 지금 10% 관세 때리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무역을 하는 환경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네네네. 그나마 바이든이 나은 측면이 있죠. 그런 측면을 고려를 한다면은 그런 네.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트럼프 이번 총격 사건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뭐 좀 더 뒤에 네. 더 많은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네네. 또 오늘 시간이 또 다 돼갖고 네. 오늘은 그럼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네네. 우리 교수님 한번 다시 좀 네. 추천해 주셔서 네네. 그 이후에 트럼프 당선이 된다는 가정하에 그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네. 그 이야기는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들어보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네, 오늘 대단히 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